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3월 1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한 날이라 상당히 시장은 매우 혼조스러웠죠. 그렇지가 않아도 시장이 요즘에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라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흐름이었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사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플러스 1.2, 플러스 1.7로 상승해서 마치는 장이었지만은 우리 급등주 시장에서는 상당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급등주 시장은 집중이 필요하죠. 종목도 수급도 집중이 되는 종목이 있어야, 즉 수익의 폭이 시간 대비 같은 금액을 가지고 거래를 하더라도 수익 폭이 큰 종목을 노려보는 것이 급등주의 세계인데,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울 때는 항시 흘러가고 죽고 또 옵니다. 들물이 있으면 날물이 있고, 항시 조수가 간만이 차이가 다 있죠. 그런 점을 꼭 잊지 마시고 꾸준한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 꾸준한 패턴, 꾸준한 트레이딩,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별로 말 같지 않은 이런 말들이 실제로 전체적인 시장을 둘러보고 판단을 하고 나의 매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한번 또 분석을 하면서 각자의 매매에 대해서 스스로가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했던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센스 뷰부터 볼게요. 요 근래의 시장에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즘에 재료가 없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그냥 시장에 떠도는 뭐 재건주가 어떻고 무슨 주가 뭐 유리기판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아주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여주는, 우리가 원하는 단기간에 100% 200%를 줄 수 있는, 2, 3일 만에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매매 할 때 상당히 요즘엔 좀 까다롭습니다. 종목들도 거의 없죠. 금요일에는 상종목 하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잔량도 없었고 말이지. 오늘 그나마 여러 상한가 종목 중에 오늘 상종목이 5종목이죠. 5종목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조금 재료라고 이름이 붙은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센서 뷰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침에 땡해서 여기 9시 4분이니까 한 5분 정도 돼서 바로 달라붙었죠. 그래서 손발이 빠른 사람들은 빨리 들어갔고, 우리가 일찍 서둘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조금 늦게 들어가신 분도 요 뒤에 한번 풀릴 때 여기서는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센스뷰는 오늘 공략한 상종목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재료가 좀 있고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항시 강조를 드리는 것은, 하룻밤을 잘 때 탑을 쌓지 마라. 탑을. 그러면 그 다음날에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그 다음날에 된 모습이 틀리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매매가 손발이 어지러워집니다. 즉 나는 오늘 1등주 센스뷰를 가지고 있어. 오늘 내일은 최하 20% 내가 먹을 거야 했는데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5% 출발할 수 있고 보합 근처에서 출발할 수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심하면 장중에 공시가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가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은 밤에 잘 때 쓸데없는 탑을 쌓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고 그 다음 내 어떻게 하든 대응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지, 꿈을 꾸지 마라. 꿈은 시장이 끌고 가지고 시장이 꾸게 해줍니다. 그 전에 스스로는 꾸지 마세요. 그래야 그 다음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이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않습니다. 센스뷰는 내일 한번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BL팜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된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상대를 한번 들어가지고 맴맴맴 하고 놀던 친구였죠. 우리는 타점을 1800원과 1810원 이렇게 두 개의 타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타점을 가깝게 잡아줬는데 실제로도 더 밑으로 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은 여기까지 딱 잡아주고 다시 상가로 가게 됩니다. 수익률은 한 10% 가까이 되죠. 9점 몇 프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의도했던 매매였고 의도한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1800원까지 찍어주고 갔다면 더 할 나위였겠지만 혹시나 생각해서 위에다가 하나의 트랙을 더 잡아 놓은 것이 유효했다고 봅니다. 오늘 1800원과 1810원을 보면 1800원은 18%, 1810원이면 19%입니다. 네, 9%. 그래서 참 보통 이렇게 짧게 한 폭으로 짧게는 잡지 않는데 이 종목은 또 그때의 상황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짧게 잡았죠. 그래서 그것이 잘 유효해서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BL팜텍은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더더욱더 마음이 더 편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과연 내일에 왕이 될 상인가 한번 또 봐보면 알겠죠. 얼마 전에도 한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감은 있는데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L팜텍은 수익을 10% 정도 안고 내일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마홀딩스 되겠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오늘 하이트레이딩 타점을 우리가 8,800원에 잡았습니다. 여기죠. 8,800원. 정확하게 이 지점을 한번 체크를 해주고 다시 상가에 보유를 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더 낮은 지역 앞에 같은 경우에는 BL팜텍은 훨씬 밑에서 잡아가지고 밑에서 잡아서 상가로 붙였기 때문에 수익률 한 10% 나오지만은 이 종목은 이까지 기다리지를 않았잖아요. 뭐 이 정도 기다렸으면 뭐 그 정도 수익은 나왔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밀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더 중간 허리를 잡았죠. 근데 그것이 참 유효했습니다. 이 종목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서 승부를 본 것이 수익률은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한 5.5% 되지만 그래도 만약 상매매를 계속 지속을 했다면 많이 시달렸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많이 시달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준 얘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공략을 해볼 종목은 맞는데 상매매로 공략하기에는 많이 시달릴 종목이고 들락날락 하다 보면 상매매 하다 보면 거기서 자잘한 약질 손실이 그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수익을 안고 조금 흔들거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이트레이딩은 장단점이 좀 장점이 많지요. 그래서 콜마홀딩스도 일단은 재료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또 뭐 행동주의 뭐 이런 또 키워드도 붙어 있고 또 과거에 다른 종목들이 그러한 연유로 해서 급등을 많이 했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마홀딩스는 오늘 다시 상가를 가게 되죠. 그래서 콜마홀딩스도 여기서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할 텐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상종목들을 세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내일 센스뷰가 대장 노릇을 할지 콜마홀딩스가 왕의 자리를 노릴지 BL팜텍이 왕이 될지 이것은 내일 한번 되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신풍 하나밖에 없었죠. 금요일날 상종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로 뭐 어떻게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뭐 밥값은 줬죠. 신풍 상매매로 했지만은 오늘 그래도 11% 출발해가지고 13%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10% 이상 수익을 주는 종목이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로 재료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그래도 뭐 밥값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사실은 아침에 주말을 보내고 아침에 땡 했는데 돈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상매매를 했다. 10%뭐 2,000만 원 돈이 200만 원 아닙니까? 눈 뜨고 땡 했는데 200만 원 그거 참 큰 돈 아닙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가 느껴지는 부피나 크기가 틀리지만은 정말 수익은 귀중한 거거든요. 손실을 안 본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 점에서는 신풍 수익은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일로도 진행을 했죠. 2350원 기준으로 한번 진행이 되고 한 5%, 5, 6% 주고 다시 보합 근처에서 진행해서 또 한 5, 6% 이렇게 해서 설거지까지 해주고 데일은 한 1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신풍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종목 없는 시장에서 신풍 하나만 딸랑 있었는데 생각보다 힘을 못 쓸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뭐 수익은 좀 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세주 종목으로 듀오백을 우리가 또 계속 추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준 단가는 2,400원이 아니고 2,390원으로 잡았죠. 2,390원이 돼야 10%대니까 마이너스 10%대. 시가가 마이너스 3%대 출발됐죠.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오늘 13%대까지 미끄러졌는데 좀 더 기다려 보려 하다가 그래도 일단 이 정도 타점에서는 잡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더 밑에는 또 위험하니까 그래 했는데 더 미끄러져 버리면 손을 안 대면 되니까 하지만 역시 반등을 줬죠. 그래서 오늘 가뿐하게 1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점을 보면 플러스 4%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4%면 15% 수익은 충분히 넘게 나오죠. 그래서 듀오백은 뭐 어제부터 한가 들어가는 날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제가 본 종목이라 그래도 아주 짧은 시간에 챙긴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종목. 그래서 노려보느냐 안 노려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것을 챙겨놓고 자기 관심 종목에 챙겨놓고 노려보느냐 타점을 노려보느냐 그냥 한가 가니까 아이고 전 틀렸네 아이 저 버려야지 보면 안 돼 라고 그냥 버리는 사람과 하나의 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트레이드하고는 여러 가지로 시장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겐가 우량주라는 것은 누구에겐가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지만 누구에겐가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흔히 잡주라고 말하는 종목들이 큰 우량주가 되거든요. 왜? 수익을 주니까. 그냥 타점을 잡고 돌파를 할 때 탁 들어갔는데 몇 분 만에 1,000만 들어갔는데 몇 분 만에 150만 원의 수익을 준다. 2,000만 원을 들어갔는데 몇 분 만에 300만 원의 수익을 준다. 이게 우량주지. 나한테 수익을 줘야 우량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난한 일들은 이렇게 파동을 줄 수 있는 파동을 줄 때 그 폭이 큰 종목 그런 종목을 찾고 또 싸우고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듀오백은 발굴을 잘했고 잘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한 수익으로 결과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돌파 매매로 진행을 됐던 종목이 오리엔트 전공이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변화를 줍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많이 놀죠. 정치 테마주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수가 꼬꾸라지고 뭐 급락을 하고 뭐 마이너스로 뭐 4%대 빠지고 이래도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수나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트 종목 같은 것은 사실은 이 약간 밑에 지점에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조금 더 높게 잡았죠. 즉 이 지점을 돌파를 하는 지점, 이 지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봤죠. 수익률은 한 14%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상가까지 가져오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게까지는 갈만한 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적지 테마주들이 좀 난립을 좀 많이 합니다. 난립을 많이 하는데 좀 조심은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쫄지 마라. 엉덩이 빼지 마라.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 시장을 뭐 편하게 하자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편하게 하자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 남들처럼 종배주 넣어서 먹고 남들처럼 스윙으로 끌고 와서 먹고 그럴 우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우리는 눌림도 싸우고 돌파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주저하지 말라. 특히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승부를 걸 때는 야물딱지게 걸어야 되거든요. 오리엔트 전공 오늘 짧은 시간에 한 13, 14% 정도 수익, 고마운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A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익률은 여기 10% 이상을 충분히 준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 종목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세주로 장진에 진행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벌써 아침에 파동이 한번 나왔을 때 수익은 좋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익은 아니었잖아요. 다시 시가를 깰 땐 도망 나와야 되죠. 또 돌파할 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시 또 2차에서도 또 공략을 해가지고 또 수익이 조금 나왔죠. 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아니었죠. 결국 3차까지 또 공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는 한 10% 나옵니다.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다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은 작은 수익은 아니죠. 15%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나왔으니까. 하지만 앞에 수익 이 두 가지를 먹지는 않더라도 도전했다가 한 3% 줬다 주고 내려온다 그럼 탁 잘라주고 기다렸다 돌파한다 들어가서 또 한 3%밖에 안 준다 또 내려온다 잘라줬다 근데 다시 또 돌파한다 또 들어간다. 이게 참 귀찮을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는 시가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기준이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져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즉 이름 모를 어딘가에 허공에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참 그걸 잡아내고 들어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렇게 명확한 시가라는 기준이 있는 종목은 매매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3A 로직스는 시가가 말해주는 시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을 해주는가, 왜 사람들은 시가에 열광을 하고 시가에 매달리고 시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매매였고 왜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시가에서 승부를 받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매매였습니다. 3A 로직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공부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익도 고맙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모티브링크는 사실은 큰 기대는 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다른 요즘의 신규 상장주 그룹들 중에서는 가장 파괴력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비슷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을 경우에 내가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을 우선순위를 고른다면 당시 상한가를 자주 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없어요. 상한가를 친 기억이 없어요. 높이 갈 때는 잘 가요. 근데 상한가를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수급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도 오늘도 여실히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가 12,200원 정도의 타점을 잡고 진행이 됐죠. 첫 번째는 이 지점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점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률은 한 8%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고점에 보면 20% 정도 올라갔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가 12,200원이면 한 9%? 8, 9% 된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 8에서 한 10% 정도 나왔겠죠. 그래서 모티브링크 같은 이런 종목을 보면서도 제가 간간히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난 상가까지 붙여야지라고 막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안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쭈루루 내려올 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할 줄은 모른다. 매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뭘까? 이 종목은 이가 없어. 얘는 상가를 쳐보지를 못해. 다 위에서 무너진단 말이지. 이날도 상가 29.9%까지 갔다가 상가 못했지요. 이날짜도 28%까지 갔다가 못 갔어요. 상가를 못 가. 그런 사람들의 상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수급이 강하지를 못해요. 안 그래도 별 실은 재료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모티브는 오늘 여기하고 여기 두 번 다 진행을 했다면 좀 더 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그 뒤에만 진행을 하신 분들은 한 8에서 한 10%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는 오늘 매매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오늘 가장 관심을 받았던 신규 상장주 CK솔루션은 오늘 죽을 쓰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락업 비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보유하고 있던 여러 기관들이나 투자가들이 오늘 냅다 팔았겠죠. 땡 하자마자 그대로 급락구를 탔죠. 우리는 여기 2만원 기준가로 딱 한번 진행을 했잖아요. 수익률은 한 7, 8%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CK솔루션은 당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진입했다가 청산하고 약간 들어갔는데 택 팔더라도 기껏해야 1%, 0.5% 이렇게 잘라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신규주는 한번 툭 떨어질 때 3%, 5%가 툭, 심하게는 10%까지도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오늘 CK솔루션은 아마 달라붙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손실이 엄청났을 겁니다. 정말 애를 많이 먹인 스타일이죠. 조만간에 이번 달에도 아직 몇 종목이 남아있죠. 그 중에서 한 놈은 왕이 될 놈이 나타나겠죠. 꾸준하게 또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설 보증보험도 우리가 좀 같이 신경을 써줬잖아요. 그런데 3만원가 우리가 3만 1천을 잡았는데 그렇게까지는 3만원까지는 주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한 5, 6%? 한 6% 정도 수익은 주더군요. 설 보증보험이. 그래도 더불어서 했던 종목이라 CK를 보면서 같이 봤던 종목이라 이런 거는 보너스 수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특징적인 종목이 CK 같은 종목이 오늘 상장을 한다. 상장주가 있으면 같은 상장주는 같이 묶어서 봐줘야 돼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너스 수익을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시 그룹, 테마, 연관성 있는 종목들은 항시 붙여놓는다. 꼭 잊지 않습니다. 뜻값 정도는 항시 얻어오니까요. 한국첨단소재 오늘도 아침에 시가로 공략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시가가 너무 높았어요. 시가 9%대니까. 그래서 16%, 15.9%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5% 정도? 6% 정도 수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쉬웠죠. 그래도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수익은 항시 기중한 거니까요. 그래도 아침에 기세주로 진행했던 한국첨단하고 서레일 로직스가 그래도 밥값 정도는 다 줬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죠. 한국첨단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땡해서 진입을 했는데 수익을 탁 주니까 말이죠. 이런 것은 베팅을 짧게 잡고 탁 끊어먹으면 기분이 참 좋단 말이죠. 어떤 매매든 간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다 틀리고 금액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5% 먹어도 몇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 먹어도 5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관리하냐에 따라 다 틀리죠. 한국 첨단 소재도 오늘 수익이었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짧은 2시간 동안 우리가 오전에 2시간 정도 매매를 하는데 참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항시 사인들이 많죠. 사인들이 많고 종목들도 다양하게 합니다. 또 여러가지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수익도 따르는 것이 또 당연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에 집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패턴으로 내 계좌와 내 매매의 형태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항시 고민하고 고찰하면서 매매를 하십시오. 그래야 좀 더 단단한 트레이더가 됩니다. 그냥 빨가면 뭐 들어가고 팔으면 팔고 이런 게 아니고, 내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이번 달 목표가 얼마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는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번 주에 얼마를 벌려면 오늘 얼마를 벌어야 되고 계획성 있게 하고, 그리고 나는 내 성격상 어떤 성격의 트레이더가 좋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을 주 트레이딩을 잡고 부 트레이딩을 뭘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고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계획에 맞춰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하는 매매는 자멸로 가는 길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